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술 마시는 거, 술자리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러면 꼭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술 문화가 이렇게 좀 접해지죠. 술을 못 마시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던가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러한 술 문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언제부터 술을 이렇게 즐겨 마시게 된 걸까? 이제 일단 역사적으로 문헌을 찾아보면은요, 제천 행사가 어떻게 보면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이런 거 우리 제천 행사 공부했었죠? 제천 행사라는 거는 이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다 진 다음에 하늘에 고맙다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고 밤새 막 춤추고 놀고 음주가무하는 그런 마치 페스티벌 같은 그런 제천 행사 때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술을 제조하고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막 엄청나게 음식 많이 만들고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러한 축제가 별로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제천 행사 때부터 고대에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귀족들의 술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귀족들이 자기 집에서 이제 술을 만들게 되고 술을 마시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통일신라 때 보면은 김유신이 무슨 기생집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청관녀라는 그런 기생집에서 이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의자왕과 삼천궁녀 그때도 의자왕이 사치와 향락에 막 쩔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백제가 멸망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을 정도로 삼국시대 후기에는 이런 술집도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때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통일신라 때부터 불교 문화가 점점점 발달하다가 고려 시대 때도 불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 때도 팔관회, 연등회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불교 문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를 많이 안 먹게 돼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술 문화가 조금 쇠퇴를 하게 됩니다. 고려 때. 그러다가 고려 후기 때 몽고의 침입으로 몽고에서 고기를 먹는 문화가 들어와요. 그때부터 고기만 또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술이 들어오죠. 바로 소주. 증류수가 이제 소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곡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곡식으로 이제 빚어가지고 발효시킨 그런 곡주였는데 소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고려 후기부터 술이 좀 유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는 숭유 억불 문화였죠. 불교를 엄청 억제를 하게 되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술 문화도 점점 발달을 하게 되죠.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또 술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윗 어른한테 술을 올리고, 제사 지낼 때 술을 올리고, 손님을 되게 극진히 대접할 때 술상 봐와라 이러면서 술을 또 같이 마시면서 유교 문화와 함께 술 문화도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보면은요, 1490년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성종 때 사간이었던 조효동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때는 사대부 집에서 소주를 사용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는데 요즘에는 보통의 연회 때나 일반 민가에서도 소주를 만들어 음용하는 것이 아주 드물게 되면서 아주 사치스러워졌다. 그래서 소주 제조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막 소주를 제조하고 사람들이 술을 많이 접하고 많이 마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좀 소주는 조금 고급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술 문화가 점점 발달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농경사회니까 막걸리 이런 탁주를 주로 이제 밥 먹듯이 먹었어요. 농사 짓다가 야참과 함께 이렇게 많이 마시고 조금 귀족들은 이제 양반들은 좀 맑은 주, 청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죠. 1910년부터 1950년대 정도의 그 시기는 좀 허무 속에서 마시는 그런 술이라고 할까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 잃은 그 울분을 술로 달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술국치 이후부터는 정말 그러한 허무함과 슬픔을 술로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예지 폐허의 동인이었던 변영로 선생님의 그런 글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술로써 일생을 보냈다. 그렇다고 새삼스레 울고불고 몸부림칠 까닭은 추호도 없고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나의 여생이 얼마나 될지 변절을 개자식이나 돼지 손자로 아는 이상 끝끝내 한결같이 마시고 또 마시고 꽃 꺾어 산 놓고 또 마시다가 마지막 날 도래할 때 의사나 용사처럼 기꺼이 죽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학을 했던 분들은 변절을 하지 않으면 문학 작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변절을 하지 못할 바에 그냥 술이나 먹겠다. 막 이런 식의 그런 허무주의가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시기의 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전통주를 탄압했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예가 원래 우리의 전통주는 청주라고 있었고 제사 지낼 때도 청주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청주가 각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청주를 엄청나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전통주를 탄압하다 보니까 제사상에도 정종을 올리게 되는 거죠. 정종은 일본 술이에요. 일본에서 이렇게 데워 먹는 술입니다. 그렇게 사케 이렇게 부르는 그것을 우리가 정종을 쓸 정도로, 정종이 우리나라 술인지 알 정도로 점점 우리나라 전통주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계량식 약주나 소주, 막걸리 요런 것만 이렇게 획일화되게, 그러니까 전통술을 못 만들게 탄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런 설을 못 세게 했어요. 우리나라 전통 명절을 못 세게 하고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떡집도 다 문 닫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얀 때때옷, 설날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면 먹물을 막 뿌리고, 그러면서 제사도 못 지내게 하면서 우리나라 이런 술 문화도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게 막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통주가 많이 좀 쇠퇴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6.25 전쟁이 터졌죠. 자, 한국 전쟁 이후부터는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뭐 맥주도 들어오게 되면서 고급술, 위스키 같은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유층에서는 양주 이러면서 위스키라든지 양주를 좀 선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전통주가 조금 많이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막걸리로 획일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식 막걸리를 만들고 집집마다 이제 막걸리를 만들고 이제 찍어내 막걸리를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막걸리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 그때는 술 문화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였죠. 그리고 이제 산업화를 엄청나게 발달시키게 됩니다. 1960년대 술자리의 모습은 이제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런 식의 약간 양철 깡통? 아주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거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데, 예전에 원할머니 보쌈집이 이런 모양이었어요. 양철 이렇게 깡통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막걸리를 이제 저희 어머니 때 얘기 들어보면은 막걸리를 주전자에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산업화되다 보니까 이촌향도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제 엄청 막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술 문화가 급격히 발달하게 되고 술에 대한 소비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음주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사람들이 돈도 벌면서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술에 대한 소비도 엄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뭐 이렇게 결혼식을 하거나 이런 무슨 잔치가 있을 때 술을 떨어지지 않도록 넘치도록 술을 막 이렇게 대는 게 그게 미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 결혼하거나 하면 이때 가가지고 그냥 먹고 죽자 하면서 막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 폭주 문화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취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해지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옛날에는 좀 유교 문화가 남아있어서 어디 어른 앞에서 술이 취해?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두게, 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조금 관대해지기도 하고, 대학가에서 이때 또 엄청 술을 마시죠. 각종 체육 행사, 뭐 대학교, 뭐 신입생 환영회 이때 술을 엄청 또 마시고 막 뻗고 그런 시기. 사업상으로도 술을 마시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폭음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 때 술을 또 많이 먹게 된 이유는 통행금지 때문이에요. 60년대, 70년대 특히 밤 12시부터 4시까지 통행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옛날 영화를 보면은요, 남녀가 통행금지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역사를 이루게 되기도 하고, 어차피 통행금지 걸리니까 그냥 우리 술을 더 먹고 술을 더 어디 들어가서 먹고 아침에 나오자 이러면서 오히려 폭음을 조장하게 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시기가 또 유신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사 독재에 항거하면서 또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죠. 지금 시대를 막 한탄하면서. 그리고 또 그때 분위기가요, 이제 또 경제 도약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술 마시고 심각한 정치 문화는 그냥 놔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도 술 선전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뭐 한 잔의 술이라고 마시자 한 잔의 술 뭐 마셔버리자 막 이러면서 이제 술 마시고 다 잊어 아몰랑 막 이런 식으로 막 취함의 시기. 그래서 정말 60년대 70년대는 술 문화가 이제 엄청 발달하고 취함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0년대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여전히 이제 또 술자리 문화가 발달을 하는데 80년대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접대 음주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음주 문화는요, 저는 되게 와닿게 좀 기억이 나요. 왜냐면 80년대에 저희 아버지께서 밴드 사무실을 차리고 저희 아버지 직업이 밴드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밴드가 있고 밴드 하는 그 삼촌들이 기타 같은 거 치고 가라오케 막 손보고 삼촌들이 이제 포카도 치고 이러면서 밤새 정말 이렇게 밴드가 있었어요. 그 밴드가 있는 이유가 룸사롱이나 스탠드바 같은 그런 업소들, 밤에 업소들이 엄청나게 80년대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직접 밴드가 가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때는 노래방이 없을 시절입니다. 80년대. 노래방은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 밴드 사무실도 그때 흥행을 했고요. 고급 술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80년대에 접대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접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무슨 건수를 따고 뭐 영업을 하고 그런 게 사실 좀 합법적인 문화는 아니지만 80년대에 법 규정이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뇌물 주는 자리, 학연 지연 모임, 접대를 함으로써 더 좋은 이익을 받는 80년대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윤락업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소비지향적으로, 그리고 또 80년대 우리나라 막 그 올림픽 때 엄청나게 경제 붐을 맞게 되죠. 땅값도 엄청 오르게 되고 막 강남에 막 땅값 오르고 부자들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술 문화가 좀 허세, 거품 낀, 좀 뭔가 이렇게 막 양주 마시고 엄청 마셔대고 거품 가득 술 문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로 넘어오죠. 90년대는 좀 새로운 음주 문화가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서서히 변화를 하는 거죠. 그때 90년대에는요, 새로운 술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이제 양주뿐만 아니라 와인도 들어오게 되고, 맥주도 여러 세계 종류의 맥주들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유행했던 술집이요, 그런 락카페가 생기게 되고, 90년대 그런 세계 맥주 전문점 이래가지고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새내기 때만 하더라도 그거 유행했었어요.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얼음을 가득 채워놓고 세계의 여러 맥주들이 꼽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맥주들을 먹고 미국 맥주도 먹고 뭐 덴마크 맥주도 먹고 다양한 맥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그런 뭐 코로나 후치 뭐 밀러 뭐 여러 맥주들을 막 버드와이저 이런 그 맥주들을 먹어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 문화도 웰빙 바람이 오면서 술을 너무 먹고 죽자라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되는, 정부에서도 주류 정책을 바꿉니다. 1996년에 모든 술에 건강에 유해하다, 이제 안 좋다, 건강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게 했고요. 17도 이상의 술은 너무 과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소주도 도수를 낮추게 됩니다. 2000년대부터 넘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없어지고 개방적이고 좀 건전한 술집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2000년대도 넘어오게 되고, 요즘은 술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좀 술을 좀 많이 안 권하는, 좀 자유롭게 마시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막 술을 막 강요하는 사회의 문제다, 회식 강요하는 거 문제다, 이러면서 이런 문제점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술은 사실 사람들에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풀어지게 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술을 마시면 실수도 좀 하고 강압적인 술 문화는 좀 문제라고 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음주 문화 현주소를 보면 우리나라가 알코올 소비가 또 엄청 많습니다. 세계 13위에서 15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하지만
포금 순위는 1위라고 해요. 일단 한번 먹으면 먹고 죽자라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게 제 술버릇 중에 가장 큰 문제인데 술자리가 끝나는 게 너무 싫어. 밤새 먹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1인당 1년에 소비하는 알코올이요. 소주 88병 1년 동안 맥주 147병 정도라고 1인당. 그런데 여기서 이 리서치가 우리나라 전체 술 중에서 성인 남자 그 명수로 나눈 거라고 하는데 술을 안 마시는 남자를 빼고 술 마시는 남자라고 친다면 아마 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치보다 더 높을 거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독한 술을 소비하는 그 문화에서 한국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술을 너무 좋아하는 나라가 아닌가. 술을 좋아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폭주하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술을 좀 자기 주량껏 좀 조절하고 너무 권하지 않고 술 마시고 실수하는 건 조금 자제하고 뭐 그러한 술 문화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술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술 문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참 많겠죠? 앞으로는 조금씩 고쳐가면서 조금 건전한 술 문화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술 문화의 변천사를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술 문화의 문제점, 우리나라만 있는 고질적인 이런 음주 문화들, 그런 거 한번 나중에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구독자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